저정치 인터뷰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신환 의원님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서울 관악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오시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출신이시고요. 서울 관악을의 현재 재선 국회의원이시고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예. 국회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국회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예. 2월 국회가 지금 안 열리고 있는데요. 국회 네네. 언제 열릴까요? 먼저 정말 송구스러운 입장인데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오전에 의총을 하고 네. 앞으로의 국회 일정들에 대해서 좀 성토하는. 그러니까는 뭐 아시다시피 1월 국회는 민주당이 거부하고 2월 네. 국회는 지금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2달 동안 지금 놀고 먹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어요. 죄송스러운데요. 3월 국회는 뭐 반드시 열려야겠죠. 지금 그 협상을 계속 원내대표 간에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한국당이 지금 27일 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지금 원만하게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후에나 네. 열릴 가능성이 저희가 있거든요. 사개특위의 검찰 경찰 개혁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그러시죠. 굉장히 중요한 검찰 개혁의 한 부분인데 저희가 소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못 봐놓고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마지막으로 6차 소위를 끝내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화요일 날 하겠다고 공지를 했더니 또 한국당에서 전당대회까지 좀 미뤄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천상 3월 5일 날 재가동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요구하고 있는 거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주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뭐 이제 경황이 좀 없어요. 한국당은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그것이 의사일정을 거부하게 된 촉발된 원인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선거관리위원 조혜주 상임위원회 네, 그렇죠. 대통령의 임명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사실은 한국당은 전당대회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국정조사는 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사실 권한이니까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한국당이 4가지를 요구하다가 일단 이제 손혜원 국정조사로 한 가지로 지금 함축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거를 받더라도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조금이라도 좀 양보를 해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선거제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지금 손학규 대표께서 단식까지 했던 네. 연동형 비례대표 재관철을 위해서 이제 단식까지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전망은 좀 비관적인 것 아닌가 싶고요. 또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법안으로 하자 네, 뭐 이런 네, 주장까지 네, 하고 네. 있는데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도 오늘 의총에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이 보고도 했고요. 다만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만약에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하게 되면 이게 선거에서의 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과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거법 개정은 있지 않았는데 다만 지금 한국당이 본인들의 안조차 내지 않고 네. 저렇게 무작정 그냥 거부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민생개혁입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그것을 레버리지 삼아서 한국당이 적절하게 그 안을 내고 그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절충점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서라도 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신속처리 법안으로 먼저 올려놓고 네. 또 그 이후 그 직후부터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한국당이 굉장히 뭐 선거법에 있어서는 네, 신속처리 완강하죠. 법안을 얘기하니까 네. 굉장히 발끈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그것은 이제 본인들도 룰에 대한 문제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당신들이 그 안을 내라. 지금 상태로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여야 사당의 입장이니까 예, 그것을 조금 압박하는 수단으로서라도 네. 뭐 활용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법개혁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네.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요. 네. 자, 이게 박영선 위원장은 뭔가 좀 잘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신데 실제로 네. 그런가요? 그 검찰 개혁의 한 부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이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의 어떤 예. 아젠다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한국당에서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수처는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한국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검경 소위에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총 9명이 이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 일부 한두 명 정도만 조금 반대 입장이고요. 나머지는 대충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잘 진척되고 있다라는 네.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국회가 관례적으로 일부를 뭐 소수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배제하고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더 이렇게 좀 의견들을 모아보고 또 뭐 반대하는 의원들을 좀 설득해보고 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공수처는 자유한국당이 좀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다 반대하는 것을 제가 네.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공수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도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지금 5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해놓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송기현 의원이 이제 정부를 대변해서 발의, 네, 사실상 정부가 예, 그 안을 내놓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박영선 위원장께서 지금 특검 법안하고 제도 특검이죠. 상설특검법이요. 상설특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제도 특검의 제도 법안과 특검. 네. 그리고 지금 특별 감찰관 제도 네. 이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섞어서 사실상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한국당을 설득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보관까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고 하고요. 소위에서는 일단 전체 법안 5개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그 축조 심사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는 그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에 네. 의제로 올려서 좀 야당하고 절충을 시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자유한국당 설득이 가능할까요? 공수처에 대해서? 그것도 뭐 하나의 큰 틀에서의 어떤 빅딜이 여야가 뭐 정치라는 것이 뭐 주고받는 그렇죠. 뭐 정체성 훼손 없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지금 어쨌든 검경 수사권에 한해서는 네. 지금 사개특위에서 상당 부분 지금 논의가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끝나자마자 이제 사실상 공수처 논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조금 좀 요원하다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뭐 교섭단체 대표 간에 또 아니면 네. 여야정 협의체 간에 또 정부가 주도해서 또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는 왜냐하면은 저희가 상당 부분 지금 공수처는 좀 안 돼 있지만 네. 검경 수사권은 지금 많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에 대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창당 1주년 여러 가지 행사를 하셨는데요. 예. 언론을 통해서 저는 뭐 봤습니다만 당의 약간의 어떤 정책 노선 논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신환 사무총장님 보시기에 지금 어떤 바른미래당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네. 할까요? 이게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도 개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사실 그 용어적 의미에 크게 이제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상 저희가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될 때 네. 당시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가 그 합의했던 선언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위 개혁적 보수 세력과 합리적 중도 세력이라고 명칭하면서 선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본인들 스스로 다양한 이념의 스펙트럼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뭐 개혁적, 뭐 합리적 진보 세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나는 뭐 보수 세력이라고 하기에는 난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는 개혁적 보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한 정책적 아젠다를 놓고 논의할 때는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죠. 이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타 정당보다도 그 이념의 스펙트럼은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그것이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라고 하는 용어적을 선택할 때 네. 다소 그 개념에 있어서 좀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지난번 연찬회 때 우리 각 의원들이 본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상당 부분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해서 서로를 많이 이해하게 된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문제가 단순한 어떤 이념과 정책 노선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들 중에 일부에서는 지금 당이 어려우니까 예. 민주평화당하고 다시 뭐 통합하는 게 어떠냐 예, 이런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부에서는 결국은 보수통합 차원에서 자유한국당하고도 좀 합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네, 것 같다. 네, 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바른미래당의 지금 그 의원들끼리 어떤 생각이 좀 다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념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서 바른미래당이 정말 지속 가능하느냐라는 그렇습니다.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저도 연찬회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발언했고요. 우리가 차라리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국민들한테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에 지속 가능한 게 총선을 치르겠구나라는 확신을 준다면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양 원심력이 작용해서 뭐 금방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네. 유승민을 비롯한 뭐 몇 명이 넘어갈 것처럼 자꾸 이제 언론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당을 지금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민주평화당과의 당대당 통합 논의가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그날 연찬회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지금 우리는 뭐 민평당하고 당대당 통합은 없다. 그리고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죠. 예. 우리가 스스로 좀 자립하면서 국민들께 우리의 정책과 비전과 가치를 조금 노력해보자라는 어떤 대다수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총선 앞두고 정계 개편 같은 게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계 개편이 벌어지면 바른미래당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홀로 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 뭐 개별 의원들이 각자 도생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공중분해될 그리고 흩어지는 가능성도 거죠. 충분히 예. 있습니다. 네. 뭐 정당이라는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히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정책도 준비해야 되고 또 재정도 확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 세워서 준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계 개편 속에서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중심으로 네. 어쨌든 보수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저런 모습으로 수구적이고 꼴통 같은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방치해둘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적 보수의 틀 속에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계 개편의 틀에서 우리가 만약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의 방향을 선점해서 우리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정법 질문인데요. 네. 혹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교섭단체 3개인 구도가 유지가 되고 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총선을 치르게 네. 되면 바른미래당이 얼마나 의석을 얻을 걸로 자신하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뭐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 뭐 이번 연찬회가 사실 그런 자기 질문들을 한 거예요. 만약에 너 오신환이 내년 총선에서 관악에서 3번 바른미래당 달고 선거 나가서 이길 수 있냐라는 자기 질문들을 다 해본 것이거든요. 뭐 사실 좀 뭐 깝깝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현실이라면 네. 저희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더
뭐 지금의 뭐 한국당의 전당대회 모습을 봐도 지금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더 이게 수구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찌그러뜨리고 가운데 진영을 더 확장해서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총선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유승민 전 대표 또 안철수 전 대표 이분들이 지금보다는 좀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당 안팎의 예.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동의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통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여전히 그것은 유승민 안철수여서라기보다는 국민들한테는 이 양극단의 이 대결적 구도에 이런 어떤 뭐 진절머리 나는 이런 모습에서 탈피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가진 좀 대안정당이 출연했으면 좋겠다. 정치 세력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유승민과 안철수가 좀 더 하나된 목소리를 통해서 그 시너지를 확장해 나가면 여전히 저희한테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른 정당에 대한 질문 간단한 네. 건데요. 사실은 바른미래당하고도 약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며칠 남지 않았고요. 지금 당 안팎의 전망이나 언론 보도 또 여론조사 분석을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상당히 네. 유리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좀 보수 쪽으로 좀 더 선회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바른미래당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지금 소위 뭐 2%라고 하는 저 태극기 집단에 매몰되면 저는 한국당은 소멸될 것이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이제 뭐 소위 대권의 꿈을 꾸고 있다면 네. 또 제대로 된 참모진이 구성돼 있다면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다만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인으로서의 황교안이 어떤 당대표가 되고 나서 만약에 된다면 어떤 행보를 할지 그건 저희도 뭐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네. 다만 그거와 무관하게 저희 바른미래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계 개편을 되더라도 우리가 중심에서 역할을 하거나 안 되더라도 우리가 확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홀로서기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전당대회 이후에라도 한국당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전 총리가 되면 바로 바른미래당에 통합 제의를 한다던가 이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뭐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메시지를 보면 네. 통합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내부적으로 또 뭐 여러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그 통합이라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다만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소위 방향성에 있어서 정체성에 있어서 선회하지 않는 한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개혁적 보수의 개념 속에 맞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제대로 통합이 될까 저는 그렇게 좀 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인데요. 네. 예상보다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솔직히 뭐 야당이었지만 뭐 아시다시피 촛불 전국을 통해서 네. 굉장히 큰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요. 정권 초기에 좀 힘을 실어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특히 검찰개혁의 경우 지금 3년 차 맞이해서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전략회의하고 힘을 실어주고 계시곤 한데 검찰의 반발이 지금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초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사위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특히 이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많이 환호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현장을 챙기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막혀 있고 좀 조급해하고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북 관계 문제가 어쨌든 뭐 큰 성과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막 극단적인 대결 구도에서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대화를 시도하고
정상회담을 이뤄낸 것은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금 정부가 조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쨌든 북미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미동맹 관계를 철저히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소위 그냥 현재 상태로 유지되는 핵동결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그것을 조급해하거나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미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은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대통령께서 핸들링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신환 의원님 개인에 대한 질문 한두 가지만 좀 예. 드리겠습니다. 정치를 하게 됐다,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한예종의 연극원을 연극을 하셨죠. 연극을 했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다른 대학에서 연극반 활동을 통해서 사회를 알고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알아갔기 때문에 그때 막연히 이제 제가 하는 연극을 통해서 좀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치가 사실은 더 직접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고심 끝에 제가 선택한 길이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아니면 이 사회가 조금씩 좀 변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10년간 연극했던 그 초심의 마음 여전히 정치하면서 늘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자,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신데요. 국민들이 오신환이라는 정치인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시는지요? 정의로운 정치인, 네, 뭐 제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네. 예, 제가 끊임없이 이제 저한테 자기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저한테 주어진 그 국민들이 위임한 그 공적 권력에 대한 그 소중함, 그리고 그건 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언제든지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그 공적 권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면서 그 권한으로부터 저한테 부여된 권한은 사실은 그 가장 큰 게 사실 법을 재개정할 수 있는 입법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한테는. 예. 그걸 통해서 이 사회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치인으로서 좀 평가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이 정도 제가 마무리 네.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네. 한겨레 텔레비전 시청자 또 우리 국민들께 네.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또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 관악을의 국회의원 오신환입니다. 우리 한겨레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정치가 국민들께 좀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도의 틀을 바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냥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첫걸음이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야만 저 아닌 또 그 다음 세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국민들이 불신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서 서로 생산적인 대한민국 국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 그 중심에서 바른미래당이 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